첫 번째 경기 VfL 보움 대 아우크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움은 3-5-2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줄이려 하지만 기본적인 조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며, 호프만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이선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보아두와 마수라스는 침투 움직임은 있으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전개가 단절된다. 미요시와 베르나르도 부상으로 인해 양쪽 윙백의 수비 커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 미스와 위치 선정 오류가 반복되고 있고, 전반보다는 후반에 더 많은 실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력 문제 또한 시즌 내내 반복 중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활용과 전방 압박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며, 에센데는 제공권과 공간 침투 모두에 능하며, 클로드 모리스와 옌센은 측면에서 드리블 전개와 컷백 능력이 우수하고, 체지거가 징계로 빠지긴 했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조직적인 압박은 유지되고 있고, 중원 조합도 간격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며 역습 시 전개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구성이 가능하며, 후반에는 템포 조절과 더불어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보움은 단조로운 전개와 수비 커버 불안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술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공격에서의 패턴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쳐 상대 전개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며,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간 활용과 전방 압박에서 균형 잡힌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후반 세트피스와 속공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홀슈타인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홀슈타인킬은 3-4-1-2 전형을 통해 측면 수적 균형을 확보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수비 커버 능력은 리그 최하위권이며, 전방에서 마치노의 제공권은 쓸만하지만 베른하르트손과 스크르시브스키의 연계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원에서 제치가 카드 징계로 결정하면서 압박 효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클라인베켈, 켈라티, 네키치, 피클러, 에르라스까지 다수 부상으로 인해 라인 간 거리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특히 후반전 들어 수비 라인이 붕괴되며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상파울리는 같은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와 중원 간격 유지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드와 바이스아우프트는 공간 활용과 전환 타이밍이 좋은 공격 자원이며, 시나니는 후방 빌드업과 연계에 특화되어 있고, 브루헤르트, 반데르 헤이덴, 센즈, 매츠 등이 빠졌지만 중원 핵심 자원은 유지되고 있어 세컨볼 대응과 전개 흐름은 여전히 경쟁력 있고, 특히 공격 전환 시 좌우 전개가 빠르고 상대의 압박을 탈피하는 유연성 있는 전술이 작동하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 중 체력 분배와 전술 유지력에서 비교적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홀슈타인킬은 조직력 붕괴와 압박 실패로 인해 수비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공격 전개에서도 속도감이 부족하고 전환 타이밍도 단조롭고, 반면 상파울리는 중원 조율과 압박 회피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 템포 유지력에서 홀슈타인킬보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고, 종합적으로 상파울리가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결장자가 많지만 기본적인 전술 완성도와 조직적 움직임은 여전히 돋보이는 상태고, 미토마는 특유의 드리블 돌파와 탈압박으로 좌측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중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고, 수비 라인은 부상 공백이 있지만 전체적인 라인 유지와 압박 시점이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결장자가 많아 전개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으나 전술적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라인 붕괴는 적다. 레스터는 리그 하위권에 머물며 수비 조직과 득점 루트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며, 제이미 바디는 여전히 공간 침투와 마무리 감각은 갖추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지원이 제한적이라 고립 빈도가 높고, 엘칸누스와 다카는 빠른 돌파와 역습 전개는 가능하지만 공 소유가 짧고 공격 전환 시 정확성이 떨어진다. 300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측면 수비 시 커버가 느리고 라인 정렬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전개를 끊지 못하고 박스 앞까지 쉽게 밀리는 경우가 잦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역습 기회가 오더라도 전개의 속도와 마무리가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 브라이턴은 많은 결장자 속에서도 전술 기조와 경기 운영 방식이 잘 유지되고 있는 팀이며, 레스터는 수비 조직과 전방 마무리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반 실점 확률이 높은 흐름 속에 브라이턴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의 안정적인 승리 흐름이 유력한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최근 리그 상위권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주력 공격 자원들의 이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득점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깁스 화이트는 전방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으나 엘랑가와 우드, 아워니까지 빠지면서 공격 파괴력과 돌파 옵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중원은 탄탄하지만 전방에서 볼을 받아줄 자원이 적고 역습 전개 시 스피드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수비는 300라인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유지 중이며 홈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력이 괜찮은 편이다. 에버튼은 여전히 득점력 부족과 공격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배투는 제공권과 피지컬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마무리에서의 정확도도 떨어지는 편이며 은디아예와 해리스는 공간 침투에 능하나 전개가 느리고 중원 지원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수비에서는 미콜렌코의 이탈로 측면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으며 중앙 수비는 밀집도가 높은 편이나 압박 시 미드필드 간격 유지가 어렵고 결국 수비는 버티고 공격은 한 방을 노리는 실리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공수에서 결장자가 겹치며 전술 운용이 제한되고 있고 득점 패턴이 단순한 데다 마무리 능력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며 조심스러운 운영 속에 수비 중심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전개가 유력한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이미 강등이 확정되면서 조직력과 의욕 모두 무너진 상태며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고 다운스의 징계 이탈로 중원 압박력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있고 아처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개인 기량으로 돌파를 시도하긴 하나 후방의 불안정한 빌드업과 측면 전개의 단절로 인해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강등 확정 이후 실점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다. 아스톤 빌라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을 위해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이며 와킨스는 최근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고 로저스 마이너스 말런의 측면 조합은 돌파와 크로스 모두에서 위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수비진은 최근 조직력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상대가 라인을 내리는 경기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미드필더 침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 전방 압박도 강해 사우스햄튼의 불안정한 빌드업을 쉽게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동기와 전력 모두를 잃은 사우스햄튼은 홈 경기에서도 전술적 저항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며 아스톤 빌라는 강등 확정팀을 상대로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고 리드 유지에 능한 팀 컬러로 경기를 실리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흐름이고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완패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높은 압박 강도와 실점 억제력이 눈에 띈다. 후안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측면의 후안 베르나와 좋은 시너지를 형성 중이며 라몬 테라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시점을 조율하며 4-2-3-1 포메이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 라인은 밀집 수비를 유지하며 홈에서는 공간 허용이 적고 경기 내내 견고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흐름이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체력 배분이 잘 되는 팀 구조라 장거리 원정팀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스팔마스는 스페인 본토에서 가장 먼 원정지 중 하나인 섬 지역 출신으로 이번 원정 역시 장거리 비행과 컨디션 저하가 불가피한 일정이며 전방의 맥버니와 실바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에서의 무게감이 부족한 편이며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기술적인 플레이는 뛰어나지만 체력 소모가 클 경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고 중원의 핵심 키리안 로드리게스와 수비 라인의 실러선 이탈로 인해 수비 커버와 압박 지속력이 약화된 상태다.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져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큰 불리함이 작용할 수 있다. 라스팔마스는 지리적 원정 특성과 핵심 자원 결장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전술적인 집중력 유지가 어렵고 헤타페는 최근 홈에서의 안정된 운영과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흐름과 공간 장악 측면에서 헤타페가 유리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